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취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400대 1, 700대 1, 300대 1 이렇게 계속 면접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추린 거는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로만 잘 어필을 하면 여러분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제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를 보여주기입니다. 성과를 보여주는 이유는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얘가 이런 성과를 보여줬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이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꼭 명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0명의 전 사원 중에 10%, 즉 500명 안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요러 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풀어주게 된다면 조금 더 신뢰성 있고 명확성 있는 좀 더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대표님이 예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숫자가 꼭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성과를 보여줬는지 꼭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을 보여주기입니다. 성과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이런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라고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그 예로는 노력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 분야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일 퇴근하고 나서 인터넷 강의 어떤 걸 수강을 하고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는 대표님께서 이러한 역량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했고 하루에 2-3시간씩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런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정말 좋은 자기소개서와 정말 좋은 면접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어떻게 녹여냈냐면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차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문과여서 이제 이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번 대학교에서 무조건 1등을 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주간, 월간, 그 다음에 달 이런 식으로 몇 달, 3개월 만에 목표를 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과에 대한 공부를 엄청 많이 했고요.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화학, 지구과학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과목들을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공부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고 방학 때 놀진 않았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끈기와 계획성 때문에 저는 수석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인 것들, 노력들을 보여준다면 기업이든 면접이든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든 어느 분야에서 이 친구 되게 괜찮은 친구다라고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게 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유로움과 열정을 보여주기예요. 사실 여유로움과 열정 같은 부분은 되게 좀 어려워요.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뽑혔던 이유는 이런 여유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나이도 있고 면접을 정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거의 5번에 이직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차분하고 네 맞습니다. 지금 문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맞고 저의 장점은 2가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웃기거나 아니면 좀 재밌는 재치 같은 것들 섞어서 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면접에 대한 분위기도 퍼지고 제가 웃으면서 좀 인상이 되게 선하게 보일 수 있게끔 되겠죠.
되게 처음엔 어렵고 목소리가 굉장히 떨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좀 여유로움을 갖고 면접에 임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열정 같은 부분은 누구나 다 있다고 하지만 면접을 막 같이 하는 부분에서 저 사람 되게 이렇게 회사에 왜 입사 지원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막 눈도 약간 흐리멍텅하고 기운도 없고 약간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뽑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네, 시켜만 주시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러한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도 저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저는 집에 가서 퇴근해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게 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정과 자신 있음과 여유로움을 면접 때 딱 어필을 하시면 그 면접에 대한 분위기를 다 사로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예로 들자면 다 목소리가 면접관에 제가 들어갔을 때 다 죽어가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준비를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면접자는 제일 약간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두세 번째였나? 운이 좀 좋아가지고 계속 생각을 한 거죠. 면접관들 분위기를 봐요. 웃어주나 아니면 이제 좀 강한 식으로 면접을 보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목소리 되게 떨리고 가늘게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를 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좀 재치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목이 이상한 소리함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이상한 이예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면접관들이 막 웃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서론을 먼저 말하고 본론을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들었을 때 잘 들리는 말이 있고 안 들리는 말이 있어요. 면접관들은 수백 명을 면접을 보는데 횡성수설하는 얘기를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서두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명확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여기서 플러스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꿔 생각하기입니다. 바꿔 생각하기는 제가 앞에 세 개를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내가 만약에 면접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면접관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면접관인데 이 친구가 내가 횡성수설하거나 얼토당토하지 않거나 인상 깊게 말을 하지가 않아. 근데 스펙이 좀 높은 친구들은 지금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을 딱 해보시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 면접관이 저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꿔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면접 볼 때 굉장히 떨리겠지만 왜 제니씨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봐요. 바꿔 생각해봅니다. 내가 면접관이고 내가 마케팅을 하고 있는 과장이야. 근데 이 친구가 왜 여기를 지원을 했고 왜 여기서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팀에 꼭 필요한 이유를 말을 하면 돼요. 저는 여기서 어떤 성과를 냈었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진짜 말로서 확신이 있는 말투와 열정적인 말투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기업 외당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자기소개서도 똑같아요.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 뽑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회사 입장이랑 바꿔서 해야 돼요.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써놓고 계속 같은 분야는 써도 되긴 하지만 조금씩 회사마다의 그 분야라던가 가치가 좀 달라요. 그 분야에 맞게 좀 가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 발전, 성과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꾸준함 아니면은 뭔가 그냥 시키는 일을 뭐 잘하는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조금 자기소개서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포트폴리오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PPT로 포트폴리오를 내가 한 일들을 적어온 면접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소개서만 딱 이렇게 써온 면접자를 좋아할까요? 네, 저 같아도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너무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 당연히 이 사람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PPT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직 준비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좀 짜왔었으면 좋겠어요. 공모전, 뭐 대회 활동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는 것들, 아니면 회사에서 일해서 뭐 몇천만 원, 150%의 성장과 매출액을 좀 늘렸다. 뭐 이런 정확한 숫자, 뭐 관리했던 내용들을 적으면 나중에는 훨씬 더 합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제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뽑혔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 물론 저는 경력자이긴 하지만 좀 처음 면접 보신 분들은 다 티가 나다 보니까 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오늘 녹여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쌓은 성과가 조금 있긴 하지만 성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력이든 내가 이렇게 좀 과정적인 부분들을 어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분들은 굉장히 좀 요새 엄청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힘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자신감을 갖고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내용 좀 담아주세요 하시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로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고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